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미니군입니다. 지금 제가 정말 기대하던 일렉트리파이드 G80입니다. 제네시스에서 전동화 G80 버전이 나왔는데 제가 진짜 제일 기대하던, 하반기에 가장 기대하던 차량이라서 이거는 이거 타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어제 밤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이거 음량 줄이는 게 음성으로 되나?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종료. 미디어 음량을 끌게요. 된 거야? 미디어 음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여기에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여기 있다. 안내 효과음 끄고, 음성 이 안내 음량으로 끄고. 오케이. 이게 살짝 예전에도 헷갈렸는데 전체를 눌러야 되네. 전체를 누르면 이 밑에서 슬라이드 하단 옵션이 올라오면서 얘네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아무튼 앞쪽이 엄청나게 큰, 이게 37인치였나 27인치였나 어쨌든 가로로 굉장히 긴, 최근에 제네시스 차량들에는 모두 다 OLED, LG에서 받은 LG 패널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실내가 지금 프러시안 블루 인테리어인데요, 진짜 고급스럽고요. 제가 또 좀 마음에 드는 게 선루프가 없어. 선루프가 없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선루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루프 있는 거를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차량을 처음 타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에 충족되는 굉장히 단정한 승차감. 승차감이 이제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거든요. 물렁물렁한 물컹물컹한 서스펜션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단단하고 단정한 승차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G80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되게 단정하고 단단하다. 느낌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나,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이 스프링층이라든지 댐퍼의 세팅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 댐퍼의 느낌 같은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 에코, 컴포트, 쇼퍼가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쇼퍼 모드가 되는데, 쇼퍼 모드가 되면 이제 쇼퍼 드리븐 모드, 뒤쪽에 앉아있는 승객이 굉장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승차감으로 바뀐다라고 하던데, 쇼퍼 모드는 예전에 제네시스 G90에서도 있었던 그런 거죠. 이따가요, 제가 지금 테슬라 성수 서비스 센터를 가는데 테슬라는 항상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니까 모델 Y는 진짜 한 20번은 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또 모델 Y를 입고시켜서 저희 와이프를 모시러 좀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 데리고 올 때 뒷좌석에 한번 태워가지고 차 어떤지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 한번 느낌을 들어보려고 해요. 예전에 와이프가 G80을 탔는데 예전 거를 탔을 때도 되게 좋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쇼퍼 모드로 바꾸면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뒷좌석이 되게 편하다. 다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슈퍼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로 바뀌고요. 일단 컴포트로 한번 달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고속도로가 나오는데, 고속도로에 합류하게 됐을 때 그때는 한번 스포트 모드에 놔두고 스포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오르간 페달이잖아요. 오르간 페달이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아이 페달에 놓고 달림에도 불구하고 공갈 구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되게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액셀러레이터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와, 겁나 빨로. 대박. 요. 전체적인 승차감도 굉장히 궁금했지만 각 드라이브 모드별로 바뀌는 승차감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오늘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오늘 장거리 챌린지를 할 건데,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과연 이 차량의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체적인 전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되게 궁금하기도 하면서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기대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G80 일렉트리파이드 전동화 버전이 굉장한 효율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94.5kWh의 고용량 배터리에 또 4세대 SK온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온 맞나? 어쨌거나 배터리 덴시티도 굉장히 올라가고 밀도가 올라감에 따라 에너지를 같은 용량과 같은 부피 대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진짜 막 압도적인 상위권을 계속 달리고 있었던 일렉트리파이드 G80이었는데 이번에 G80도 어떻게 바뀔런지 되게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승차감도 예전보다 단정해지고 나아졌다고 느껴지거든요. 바닥에 원래 되게 높아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불편함을 잘 모르겠지만 뒷좌석에 앉으면은 확실히 그 전동화 버전이라고 하는 한계성이 확실하게 드러났었는데요. 아까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뒷좌석은 역시나 많이 높더라고요. 많이 높은데 좌석 자체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뒷좌석이 불편함은 전혀 없는데 SUV나 1.5층에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높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이를 높임으로써 뒷좌석에 이제 다리가 놓이는 위치, 착석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개선을 했는데 앉으면은 조금 이제 시야가 천정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착석감과 앉는 자세라든지 다리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여유롭고 괜찮아서 저는 뒷좌석에 앉으신 승객분들이 되게 편안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퀼팅이라든지 파이프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실내 고급감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하이글로시가 좀 많이 쓰여져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PPF를 붙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돈이 또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람만 불어도 흠집이 난다는 하이글로시인데 이런 거는 알아서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주행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에이다스죠. 얘는 당연히 HDA2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제네시스나 현대 브랜드들과 거의 똑같은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고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간격 조정 거리를 누를 수 있는 거. 에이다스 한번 해볼 건데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도 같이 켰어요. 여기를 갈 수 있을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놔버리네.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과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이제 AR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앞차와의 간격 조정도 하면서 AR로 내가 지금 지정해 놓은 목적지를 얼마나 잘 갈 수 있게 해놨느냐 이런 부분들도 잘 보여지죠.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너무 좋은데? 완성도도 너무 좋고, 제가 지금 사실 모델 S 플레드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걔도 1억 5천 가까이 하는 차량인데 그런 차량을 타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완성도 측면에서는 지금 G80 전동화 버전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를 지금 타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다는 게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유턴을 하거나 회전 반경을 좀 이렇게 쭉 갖고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좁은 회전 반경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요. 다시 리스토어를 눌러서 속도를 높이면은 되게 편안하게 에이다스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앞차가 이렇게 디텍팅이 됐다라고 하는 게 AR 그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5.7km 이후에 왼쪽으로 꺾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나오는데요. 당연히 정전식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당연히 직후방 추돌 감지 센서도 지금 켜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도 너무 편안하고요. 시야도 너무 좋습니다. 차 진짜 좋다 이거. 예전에는 바닥으로 많이 안 내려갔었어요.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굉장히 낮추고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밑으로 내려가네. 너무 좋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당연히 이 텔레스코픽이 전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가 스티어링 휠 잡지 않고도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너무 좋아 진짜. G80 진짜 좋다. 파워도 되게 여유 있어요. 딱 이렇게 밟아보면 알잖아요. 토크가 그냥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시원하게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겨우 400마력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400마력이 갓 안 되는 요즘같이 토크 마력 인플레이션 시대에 비해서는 예전에 P 시스템이 그대로 마력과 토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울 순 있겠으나 저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1000마력짜리 차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1000마력이 엄청나게 시원해서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 마력만 돼도요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편안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차가 되게 많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되게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조용하게 차량이 진짜 조용합니다. 야, 이거 너무 차가 진짜 너무 좋은데? 기존 G80보다도 되게 좋아졌다라는 게 바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이제 승차감은 예전에도 좋기는 좋았죠. 그런 승차감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가 갖고 있는 후륜 조향 시스템과 차량이 바닥에서 현대차나 제네시스 차량이나 전 세대에서 그 타닥 올라오는 그 약간 불쾌한 충격이 이제 캐빈룸 쪽으로 올라오는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상쇄해서 너무 좀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다 보니까 허벅지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놓고 다니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에이다스를 통해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거리 챌린지 하는데 거의 톨게이트 투 톨게이트를 타고 돌아다닐 때 거의 제가 손을 안 잡고 돌아다녀도 무방할 정도로 여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세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셋업 들어가서 별표 버튼을 EV 모드로 변경을 할 거예요. 사용자 핸들 이 버튼은 사용자 버튼을 눌렀을 때 유틸리티 모드도 이제 단축키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홈 화면으로 변경을 할까? 어차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EV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누르면 EV 모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내 V2L이 되고요. 얘 지금 실내 V2L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전력 소비량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금 구동계의 79%를 쓰고 있고 전자장치의 18%를 쓰고 공조의 2%를 쓴다, 뭐 요런 부분들 다 보여지고요. 전비 이력도 다 나오고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요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앞에 주행 가능합니다 라고 뜨고 고고. 너무 아니 뒷좌석이 저렇게 HDMI도 되고 그러니까 USB-C도 되고 근데 V2L이 되니까 안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애들 완전 좋아하겠어. 애들 환장하지.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얘 후륜 조향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돌면 회전 반경이 되게 좁아서 운전하기가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그리고 승차감 좋은 거 봐요. 뭐야 너무 좋다. 유튜브? 나 여기서 유턴 해봐야겠다. 유턴의 회전 반경이 어떤지. 얘가 5m가 훨씬 넘거든? 근데 우와 세상에 이게 설마 한 방에 돌아? 설마? 우와 우와 내가 그러니까 이래서 후륜 조향이 있었으면 좋겠어. 장난 아니다. 하나 반만에 도네. 한타 온다. 이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잘 만든 차량을 좀 타고 싶다는 거야 요새. 소프트웨어 뭐 좋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드웨어 디파인드 비이클도 타고 싶어. 돈은 없으면서. 근데 자기 되게 멀어 보여. 이거 근데 이걸로 조향을 못해? 뒤로 해줄까? 될 텐데. 바보. 너무 좋아. 뒤에 그거 R을 눌러야지 이게 무브 셔틀이 되는구나. 진짜 이거 차 정말 너무 좋네. 여보야, 이게 모델 S보다 싸. 뒷좌석 맨날 타고 다니고 싶지.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내릴라 그러겠다. 진짜 승차감이랑 하드웨어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장거리 챌린지 갈 거거든? 과연 몇 킬로를 갈 수 있을런지. 일단 처갓댁 나 맨날 가는 구간 군산 톨게이트 쪽으로 가는데 얘가 배터리가 늘었단 말이야. 뭐다? 87.2에서 94.5로 늘었어. 그러니까 아마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아무튼 오늘 첫인상 리뷰까지는 아니고 이제 첫인상의 내용까지 한번 해봤고요.
와이프 뒤에 한번 태워서 편한지 안 편한지 확인해 봤는데 뭐 승차감은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아 진짜 이 차량은 일단 후륜 조향도 확인했죠. 유턴 반경 너무 좁은 것도 확인했고 뒷좌석 좋은 거 확인했고 제가 달리는 데 있어서도 너무 좋은 거 확인했어요. 어라운드 뷰도 있고 고급스러운 실내 짱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거리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녹화해서 영상 편집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 기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 모델 S보다 더 길어. 진짜? 훨씬 더 커. 뒷좌석 넓은 거 봐. 뒷좌석 넓긴 진짜 넓. 진짜 그리고 말- 뒷좌석이 되게 편하다. 장난 아니지. 시트가 너무 편하지. 너무 편해. 그러니까 모델 S 타다가 이거 타면 와. 근데 애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너무 길려나 싶기도 해. 애들 걱정을 왜 해?